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강소영입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저도 토익의 빈추라는 표현들 정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펜 딱 잡고 끝까지 필기 잘 하면서 따라와 주시고요. 이 강의 이외에도 www.hackers.co.kr 들어오시면 무료 강의와 무료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총평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난이도 궁금하실 텐데 중상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중간 정도 난이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험을 보고 또 이제 생각을 좀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잠깐 실수할 수 있겠다. 이거 좀 실수를 유도하는 그런 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오늘 시험이. 왜냐하면 뭐 시제 문제라던가 원래 접속사, 전치사, 부사 이렇게 골라내는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기가 쉬운데 그런 문제들이 별로 없었고 또 125번에서 130번까지 그 파트 5의 마지막 장 있죠. 거기 대부분 좀 까다로운 어휘 하나씩은 출제가 되는데 오늘은 좀 봤을 만한 단어들이 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려웠다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지 않았다면 좀 실수를 했으면 좀 오답이 줄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5, 6 전부 중상 난이도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제가 오늘 포인트를 둔 거는요. 일단 형용사 어휘 문제가 있었어요. thorough냐, 뭐 flexible냐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sharply, sharpest 가장 핫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유 게시판에 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계속 보고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많이들 의견을 주었어요. 자, while 부사절 접속사의 쓰임도 한번 보고요. 전치사 at과 from, 그 다음에 career를 수식하는 형용사 어휘 문제가 있었고요. 자, 이것도 좀 핫한 문제였습니다. assistant냐, 뭐 assist냐 이거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 또 자주 나오죠. 자, another, each 구별하는 거. 또 핫했던 자, 논란 문제 widely와 wide, 그죠? widely, wide 이거 구별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part 6에서요. hers와 her를 구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의견 다 반영해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10초 정도 문제 풀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잠깐 화면 멈췄다가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Thanks to a 빈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 B, C, D 보기를 먼저 보고 유형 파악을 하시는 건데 A, B, C, D를 보니까 지금 형용사 어휘 문제예요. 그러면 해석을 좀 하셔야 되고 형용사 어휘는 명사와의 어울림을 잘 봐야 되겠죠. 제가 포인트는 빨간색으로 이미 색깔을 입혀 놓았는데요. Thanks to는 전치사로 덕분에,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덕분에 자, 회사가 성공적이네요. 그죠? 뭔가 좀 좋은, 좀 긍정적인 형용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attract 한다는 거는 끌어들이는 거죠.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끌어들였다. 자, 그럼 어떤 프레젠테이션 때문일까요? 자, flexible은 좀 말랑말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이제 재질이 플렉서블하다고 하면은 고무나 이런 좀 연성이 있는 그런 거나 스케줄이 플렉서블하다 그러면은 스케줄을 좀 바꿀 수도 있는 융통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레젠테이션하고는 별로 어울리지가 않아요. 자, 정답은 thorough입니다. thorough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형용사거든요. 철저한, 아주 상세한 뭐 조사, investigation이라든가 프레젠테이션, 발표라던가 이런 것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중에는 문법보다는 어휘가 발목을 잡아요. 대부분 어휘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형용사 어휘 문제는요. 명사랑 이렇게 짝을 지어서 꼭 공부를 해두셔야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orough, 철저한, 상세한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thorough presentation. 철저한 상세한 발표. 이렇게 정리를 같이 해두시고요. excessive는 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헷갈리지는 않았을 건데 excessive는 과도하고 지나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예를 다 써놨는데 excessive spending 하면 과도한 지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어울리지 않고 presentation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impressed는 감동받은. 이게 언뜻 생각하면 되게 뛰어난 정말 막 감동을 주는 프레젠테이션. 그것 때문에 파트너들을 끌어들였다. 좋을 것 같지만 왜 안 되냐면 impressed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당하는 거는 주로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impressed는 주로 사람을 수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impressed customers, 감동받은 고객들 이런 건 좋지만 impressed가 프레젠테이션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만약에 정말 아주 뛰어난 impressive한 프레젠테이션 덕택에 이렇게 하면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mpressed하고 impressive하고 이것도 좀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impressive 아주 뭐 대단한, 뛰어난 이게 되면은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impressed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보기를 먼저 보자고 했어요. 근데 보기를 보니까요. 지금 꼬리만 다르죠. 자, 영어는 꼬리가 달라지면서 품사가 변화를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품사 문제인데요. 자, sharply ly로 끝났기 때문에 부사. 여러분 en으로 끝나는 동사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뭐 written 이런 것처럼 en으로 끝나는 pp를 많이 보기 때문에 en으로 끝나면 다들 pp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en으로 끝나는 동사도 되게 많아요. sharpen, 날카롭게 하다. 뭐 widen, 동사예요. 넓히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en으로 끝나는 동사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sharpest는 형용사의 최상급이죠. 자, sharpness, ness 붙이면 명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품사 그 자리를 보면요. 어떤 회사의라는 소유격이 나왔어요. 그럼 소유격 뒤에다가 명사를 쓰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decrease가요. 동사가 아니에요. 자, decrease는 동사 명사 다 되지만 여기서는 명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동사가 이미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decrease는 동사가 아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 자리로 이렇게 decrease라는 감소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 지금 형용사가 다행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C가 맞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회사의 정말 가장 급격한 감소예요. 자, decrease in, increase in, 뭐뭐의 감소, 뭐뭐의 상승인데 고객 수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고객 수요의 감소, 가장 급격한, 그러니까 훅 떨어진 거죠. 급격한 감소가 일어났는데, 자, 언제 일어났냐면요. 자, 여러 competing 하면은 경쟁하는 이에요. 경쟁사가 되겠죠. 경쟁사가 release 됐다는 건 출시했다. 자, 낮은 가격의 물건을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막 이제 좀 저가의 제품들이 막 나오니까 여기 매출이 좀 떨어졌다. 그래서 고객 수요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 자리고요. 여기 형용사 자리가 지금 C밖에, 형용사 자체가 C밖에 없는 데다가,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꿀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소유격이나 이렇게 소유격이죠. 소유격이나 너가 나오면 사실 최상급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예도 하나 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그녀의 레스토랑이 introduced, 새로 이제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도입을 했죠. 자, 그 레스토랑의 이게 소유격이죠. it is가 아니라 it는 소유격이에요. 그 레스토랑에 하면 이렇게 최상급 형용사를 자주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죠? 우리 얘가 내 베프야, my best friend 이런 것도 사실 best가 최상급이고 my가 소유격이잖아요. 소유격이나 더 다음에 최상급을 자주 사용한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가 좋은 디저트 메뉴죠. 디저트 메뉴를 introduce, 새로 이제 도입했다, 소개했다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 자, 우리 매니저가 자, 설명을 해줬어요. 여기서 gave는 그냥 해주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명쾌한, 명료한 해서 여기 최상급이 나왔죠. 자, 이렇게 너가 나오고 최상급.
자, 소유격이 나오고 최상급 이렇게 잘 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이렇게 소유격이 나오고 최상급 형용사 되게 잘 나오는구나. 네, 이것도 포인트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정답이 C가 되고요. 자,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A, B, C, D 보기를 먼저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A, B, C, D 보기를 보니까요. 지금 부사절 접속사, 부사, 거품이 섞여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뭐 접속사, 전치사, 부사 구별 문제, 가끔은 형용사도 보기에 나오긴 하는데, 자, 이런 문제는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많이 나오면 6문제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잘 정복을 하시려면 문제 푸는 전략을 아셔야 되는데, 일단 보기를 딱 보고, 접점부, 접속사 부사 문제네 라고 판단을 하면 바로 빈칸 뒤를 보는 거예요. 자, 빈칸 뒤를 봤을 때, 만약에 명사가 나왔으면은 빈칸이 전치사가 답이겠죠. 문장이 나왔으면은 접속사를 답으로 하면 되고 거품의 자리면 부사를 하면 되는데 자, 지금은 어때요? 자, 빈칸 뒤가 문장이고요. 앞에 문장이 또 하나 있어서 자, 문장 2개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게 자, 부사절 접속사 지금 접속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해석 없이 그냥 while 하고 그냥 지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살펴보긴 할 건데 여러분 이게 출제 빈도도 높고요. 자, A, B, C, D의 보기가 근데 정말 다행히도 희망적이게 돌고 돌아요. 아주 신선한 거 그런 게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해두시면은 금방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A는 왜 안 되냐면 as always는 부사, 언제나처럼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부사가 지금 연두색 문장, 노란색 문장 2개를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를 하시고 however는 그러나인데 그러나 이거 그러나 안 되나요? 그러나가 벗은 접속사지만 however는 그러나란 의미로는 부사예요. 그래서 연결을 문장 2개를 할 수가 없고요. 부사절 접속사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부사절 접속사일 때는 아무리 뭐뭐 해도 그런 의미고요. 어순이 어떠냐면 however, 형주동, 부주동 이런 어순인데 지금은 이렇게 정상 어순이에요. 그래서 접속사로 의미도 좀 안 맞지만 지금 문법적으로 어순이 안 맞아서 안 된다. 자, 여기 이 문장 한번 보시면요. However serious, 아무리 심각해도 자, 그 고객 불만이 아무리 심각해졌어도 자, 그 매니저는 어때요? 자, 응답을 합니다. 아주 차분하고 전문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뭐뭐해도 아무리 심각해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 어순이 맞지 않는다. In addition, 게다가 내용 추가할 때 쓰는 건데 부사 덩어리입니다. 문장 2개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정답은 while인데 해석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한번 해보면 매니저가 그 해외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어요. 자, 회사는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겪고 있는 동안인데도 그런데도 이제 해외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정답은 C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학원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양지혜입니다. 여러분 토익 공부하다가 더 많은 정보를 해커스 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2월 13일 토익 시험 파7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일 지문 29문제 그리고 멀티플 패시지스 그 다중지문이죠. 다중지문 25문제가 전체적으로 막 글이 너무 안 읽힌다 혹은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해석이 안 된다 라는 그런 특정 지문은 없었지만 답이 안 나온다라는 문제가 중간중간에 꽤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상. 그런데 그 한 문제 한 문제가 좀 패러프레이징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중상상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파7 시험이 다 녹록치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유념하시면서 토익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했던 문제들 같이 한번 선생님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중 지문인데요. 기사 그리고 웹사이트 양식 네,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3중 지문이었는데 첫 번째 기사문을 보면 Blair Clothing, 의류, 회사 이름인 거죠. Offers, 제공한다. New service,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Blair Clothing은 유명한 그런 의류 업체인데 which is many of retailers, 많은 소매 업체죠. 업체, 많은 소매점들을 캐나다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새로운 리징 프로그램이니까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여 기간이 minimum 2 weeks, minimum이라는 건 최소라는 의미의 at least하고 동의어입니다. 최소 2주는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대여의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기사문이었고요. 이어지는 이 회사의 웹사이트입니다. 주문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그 의류가 대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타입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이런 다양한 의류들이 있는데 우리 코디네이터니까 뭐 조정자 혹은 뭐 그냥 쉽게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직원들이 48시간 이내에 너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여러 가지 코디네이팅 하는 걸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웹사이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문은 이러한 기사와 웹사이트를 보고서 소비자가 하나의 양식을 대여하겠다라는 양식을 작성한 지문인데요. 이름이 고객 이름이죠. 장릭 고다르고 전화번호 나와 있고 이 대여의 목적으로는 필름셋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 개인이 혹은 뭐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대여를 하는 게 아니라 영화의 세팅을 위해서 의류를 대여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내가 영화 제작 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 영화의 scenes는 장면이겠죠. 장면들이 프로타고니스트 하면 영화의 그 주인공들입니다. 주인공들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옷들을 입고 8개의 의자와 큰 다이닝 테이블 근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로 구성이 돼 있어. 그런데 이 가구들과 뭐 이러한 주인공들이 어디에 있냐? In historic man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history라고 하는 게 역사라고 하는 명사라는 거 알고 있죠? 그거의 형용사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historic은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유구한 이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깊은 그런 오래된 맨션, 집이죠. 저택, 그런 건물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첫 번째 지문, 즉 기사문이었죠. 기사문에 관해서 사실인 것은 무엇이냐. 앞에서 우리 minimum 2 weeks, 최소 2주를 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여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minimum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 at least 2 weeks, 최소 2주의 그런 계약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답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다르, 누구였죠? 네, 이 의류 대여 업체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고객 이름이었습니다. 이 고객이 영화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영화에 관해서 쭉 설명하는 곳을 보면요. 그쵸? 아까 Historic Mansion에서 영화 세팅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Historic을 올드로 바꿔 쓸 수 있고 맨션을 건물로 다시 재표현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답은 오래된 건물에서 촬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What can be inferred about Mr. 고다르에 관해서 inferred는 추론인 거죠. 그래서 추론되어질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흘려서 쭉 읽으셨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의류 업체는 in Canada nationwide라는 표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캐나다 전역에 전국적으로 많은 소매업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의류업체가 캐나다에서 모든 거래를 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하고 거래를 하고 싶은 고다르는 영화를 어디서 찍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로 네, 우리가 결론을 내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중요한 제표현들 여기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minimum, at least, 그죠? 그리고 historic mansion, old building, 그리고 캐나다 nationwide라는 표현에서 네, 그가 캐나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로 다시 우리가 paraphrasing 된 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문 가보겠습니다. 역시 다중지문으로 광고하고 양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광고 중에서 이제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광고 중에 하나가 바로 연례 할인 행사잖아요. 이 연례라고 하는 것이 annual입니다. 그래서 니네 우리 회사가 1년에 한 번 이맘때쯤에는 이런 할인 행사 하는 거 알잖아. 그쵸? 굉장히 이제 정기적으로 이런 연례 할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이런 거 항상 답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 읽으면서 바로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래서 new items, 새로운 물건들에 대한 할인도 있고 previously rented items, 이전에 한번 대여를 했었던 물건들, 그러니까 완전 새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폭 할인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 디테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You can find sale items at any location. 근데 이런 그 할인 행사하고 있는 물건들을 at any location, 어떤 지점에서고 네가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지점에서만 할인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any가 단수명사건, 복수명사건, 불가사니건 어쨌거나 긍정문에 이렇게 쓰이게 되면은 사실은 all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도, 즉 모든 지점에서 다 할인 품목을 만나볼 수 있어. 그리고 모든 세일하는 품목들이 are final,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게 진짜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토익에서도 중요한 표현이지만 실제 영어권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요 단서를 그렇게 유념해서 보지 않으셨다면 한 문제가 너무 안 풀렸을 거다. 이렇게 선생님 예상을 해봅니다. 자, 두 문제 짚어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all sales items are final. 모든 할인 품목들이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거는 절대 교환 환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The items are not refunded or non-refundable. 이런 표현하고 네, 재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ot refunded or non-refundable. 네, 요게 정답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at any location. 이 location은 위치, 장소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점이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리테일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건 할인 품목을 만날 수 있어? 이 말은 뭐예요? 이 회사가 지점이 한 개 초과되는구나. 즉, 2개 이상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ore than one location. 그죠? 2개 이상 되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참 둘 다 중요했던 그런 문제고 앞으로도 시험에 다시 나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paraphrasing 구조였습니다. 이런 것 좀 필기해 두시고 몇 번 좀 읽어보시고 네, 다음 시험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다음은 요거 뭐 이제 텍스트 메시지, 그죠? 메시지 체인인데요. 상당히 길어요, 그쵸? 네, 선생님하고 차분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이커리 앤 델리케시 무역 박람회가 이 컨벤션 센터에서 2주 후에 열리게 될 건데 말이야. 굉장히 흥미로워. 진짜 나는 여러 재미있는 부스들을 돌아다니면서 좀 보고 싶은데 우리 이번 연도에는 좀 뭐 좀 purchase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A가 뭐 너 필요한 거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있잖아, 우리 레스토랑에 buy a cutting edge coffee maker. cutting edge라고 하는 거는 최첨단이란 의미가 됩니다. 다른 말로 state of the art, 뭐 high end 이런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네, 써볼까요? high end 또는 같은 말 state of the art. 이런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는 커피 메이커 좀 사고 싶어. 그 커피 메이커가 brewing preferences, 이 brewing 하는 건 커피 그 추출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커피 추출하는 우리의 기호들을 학습하는 좀 그런 약간 AI처럼, 그죠? 그런 학습 능력이 있는 커피 메이커였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욕심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AI Power Brew Customization도 있고, 앱도 있고, 뭐 음성 지원도 되면서, 그리고 자가 세척 능력도 있는 그런 커피 메이커였으면 좋겠어. 와, 이런 커피 메이커가 실제 있는 건가요? 네, 어쨌거나 조건이 되게 많습니다. 커피 메이커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Let's remove the old bulky machine. bulky라고 하는 거는 부피가 큰 겁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낡고 굉장히 그 애물단지처럼 큰 공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옛날 기계는 좀 없애버리고 Let's free up some room. free up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유롭게 하다, 즉 만들다. room은 방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커피 기기 우리가 구매할 능력이 좀 되는 건가? 라고 예산에 대한 궁금증을 지금 B가 A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 대답이 그래, 미스터 사시미한테 갑자기 이제 여기 사람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떡하니 했습니다. 한번 물어보자. 우리 예산안이 어떻게 좀 허락이 될지 안 될지 물어보자고. I will let you know what I can share. 내가 너한테 공유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B가 고마워. 그리고 사시미한테 장이랑 내가 그 무역 박람회에 같이 참가해도 될지도 좀 물어봐줘 라고 이 사시미한테 지금 여러 가지 그죠? 의사결정에 관련해서 조금 다 의견을 그쵸? 허락받는 느낌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시미라는 인물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구나. 여기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점수 잡는 Hackers.